경남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헌혈은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이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헌혈자 수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길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헌혈을 위한 범시민적 움직임이 절실해지면서 경남 혈액원이 이달 내내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하재성 원장 모시고 그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남혈액원장 하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뜻깊은 헌혈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대한적십자사와 BNK 경남은행 그리고 경남신문 그리고 사단법인 경남지역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31일간의 헌혈사랑 나눔 릴레이를 네.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헌혈 릴레이 캠페인,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로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죠?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하절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년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캠페인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과도 있을 텐데 올해 캠페인의 성과는 오늘 시점으로 어떻습니까? 5월 31일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 9천여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헌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시는 개인 헌혈자는 5,300여 명, 단체는 57개 단체 3,6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작년 동기에 비해서 1,000여 명,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헌혈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을 대비해서 12.8%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과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역시 혈액 네. 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번 이벤트 기간에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사례 있을까요? 지금 경상남도 지역 주민분들이 일상적으로 헌혈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벤트와 맞물려서 많은 단체 개인분들이 저희 헌혈버스라든지 헌혈의 집에 찾아주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도민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도민 한 분 한 분의 헌혈이 소중하다. 자, 어떤 일이나 사업, 정책이든 캠페인을 한다는 건 해당 내용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캠페인 역시 취지가 있을 텐데 어떤 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까? 헌혈은 수혈이란 아직까지 인공적인 혈액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없는 기술들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한 분 한 분의 헌혈만이 수혈자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혈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저희가 동참을 호소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이 지역금융기관, 언론사, 공공기관이 합쳐서 네. 함께 사회의 나눔이라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특히나 코로나19 기간에 저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헌혈 건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도 참 많이 접했었는데 그간 어땠습니까?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혈액 수급에 상당한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내 헌혈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거의 10,000명, 7% 이상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혈용 혈액 보유량 기준으로 작년 2월 24일에는 혈액 보유량이 2.41분까지 급감하는 경계 단계까지 하락하는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술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피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헌혈자분들의 참여만이 이 수혈자 그리고 환자분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더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41분까지 급감한 일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2.41분까지 급감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5일분 사용 가능한 혈액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혈액원에서. 그래서 적정 단계를 5일분으로 했을 때 1일분 미만이 되면 심각한 단계, 2일분이 되면 경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3일분 미만이면 주의 단계 이렇게 해서 혈액 보유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일분이면 네. 혈액형별로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혈액이 부족한 재고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술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정도가 2.41분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네.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뭐 헌혈자 수 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회복세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일분이 적정 재고 보유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현재 6.9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혈액형 중에 O형은 4.71분, AB형은 4.31분으로 다소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6.9일분으로 혈액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코로나 확진세가 거셌던 지난해에 대비해서 헌혈 참여는 증가를 하였습니다만은 여름 휴가 네. 또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청장년층들의 헌혈 참여가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 지금은 평균 6.9일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그 유지세가 이번 캠페인에 좀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어쨌든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전체 지역에서 헌혈의 집이라든지 헌혈 버스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누구나 또 헌혈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넓혀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실 헌혈 건수와 혈액 보유량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전국과 비교했을 때 경남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헌혈 가능한 인구가 16세에서 69세까지입니다. 네. 전체 인구 중에서 저희 전국적으로는 6.8%가 헌혈 가능한 연령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주고 계신 반면에 네. 경남 지역은 5.7%로 다소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1%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남 지역이 지리적으로 넓은 지리적 특성과 또 헌혈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장원, 진해, 네. 진주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헌혈 버스를 6대를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국 전도 전체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헌혈자를 만나기에는 이 장비나 아직까지 뭐 이런 게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절실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헌혈 공가 제도라는 걸 통해서 헌혈에 참여하실 경우 휴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요? 반일입니다. 반일.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이상 네. 이제 개인 헌혈 시에는 봉사활동, 음. 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헌혈자 확보 등을 통한 연결고리가 네. 마련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일 정도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돼야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가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제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취업 규칙 등에 네. 반영이 되는 추세입니다만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부분에서는 나은 제도적인 영역에서는 뭐 헌혈을 할 경우에 조기 퇴근을 시켜준다든지 네. 그래서 헌혈 조기 퇴근제에 대한 이슈들도 음. 많이 요즘 최근에는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처럼 일반 직장까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뭐 제한보다는 실질적인 혜택들이 있으면 더 빠른 확산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혈 조기 퇴근제 등을 통해서 헌혈에 참여하실 경우 1시간이라든지 2시간 일찍 퇴근하실 수 있게 기업체 관계자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네. 좀 더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조성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저희 혈액원에서 기프트카라는 또 헌혈 제도들을 참여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 분들이 헌혈에 참여하시고 희망하실 경우 네. 헌혈 버스는 아무래도 대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프트카를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동 수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프트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헌혈하는 공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겁니까? 저희가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네. 특정 시간, 장소에 맞춰서 아, 저희가 차량을 보내드리고 그 차를 이용해서 인근 헌혈의 집에 오셔서 헌혈을 하시면 다시 또 배웅을 해드리는 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우선 지역적으로는 여기 헌혈의 집이 있는 장원, 네. 김해, 진주 지역 등에서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 좀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인지가 좀 부족한 상태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소규모 법인이나 단체에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좀 홍보가 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신청 방법도 좀 어, 알려주시죠. 저희 경남혈액원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일정을 맞추어서 아. 해당 법인이나 단체, 기업체 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인까지 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건 뭐 없습니까? 10인, 15인 이내 저희가 뭐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15인 이내 네. 분들께서는 네. 기프트카를 이용할 수 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한편에서는 헌혈자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이나 혜택의 종류를 좀 늘려달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혈액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헌혈 기념품, 헌혈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전국 공통 헌혈 기념품이 있는 반면에 또 경남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급되는 기념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체 기념품을 준비할 때 이제 헌혈자들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급되는 기념품들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최근 이제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헌혈자들을 대상으로 야구장에 초청하는 야구장 초청 이벤트라든지 또 저희 나눔 시설을 활용해서 제과제빵 체험이라든지 네. 그래서 가족 단위, 연인 이런 분들이 함께 헌혈도 하시고 이벤트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혈자들이 원하는 사은품을 다 지급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혈액원 입장에서는 어떤 매혈 논란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혈 자체가 자발적 무상 헌혈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헌혈 기념품이 과연 이제 이 자발적 무상 헌혈의 어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네. 여전히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혈자들이 대부분 직장인인 경우가 참 많은데 헌혈의 집 운영 시작 시간이 10시로 다소 늦은 데다가 10시에 방문을 했을 때도 준비 시간 때문에 10시 반 정도부터 헌혈이 가능하다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 시간 확대나 준비 시간 반영한 운영 시간 고지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GMP라고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도입으로 인해서 2020년 1월부터
관내 모든 혈액원에서 업무 시작 전 준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준비 시간이라는 게 어떤 장비의 사전 점검, 그리고 헌혈자, 수혈자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장비, 체열 장소 청소라든지 소독, 혈액백, 뭐 이러한 의료 소모품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헌혈 사전 준비 시간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혈 가능 시간이 실제 뭐 10시 30분으로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은 헌혈 준비 시간은 헌혈자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네. 또 저희가 그런 준비 시간들을 알차게 준비를 해서 헌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혈자 안전을 위한 네. 준비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헌혈 추진 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 문화 확산이나 정책 추진에 큰 기능을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협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이래서 협의회 활동 활성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저희 경남도를 포함해서 13개 지자체가 헌혈추진협의회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지역 헌혈자들을 위한 지역 상품권 지원이라든지 헌혈 매체 홍보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이나 헌혈 장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네. 해당 지자체 헌혈에 대한 관심과 곧 직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창원, 진주, 김해 지역을 제외한 헌혈의 집이 없는 지역에서 가장 헌혈이 활성화된 곳이 거제시입니다. 네. 거제시는 작년에 5,300여 명이 헌혈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헌혈 가능 인구 대비해서 거제시가 3%, 또 함안군은 이제 창원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3.8%로 헌혈의 집이 설치되지 않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헌혈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지자체는 당연히 헌혈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저희 적십자사와 함께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또 헌혈을 홍보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애 첫 헌혈자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문화 행사 부분에서도 헌혈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처음 헌혈에 불가했더라도 다시 재차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분들이 생애 첫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적인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헌혈의 집을 찾는 경남의 헌혈자들 여전히 많습니다. 신규 헌혈자 확보만큼 이분들의 지속적인 관리도 이어져야 할 텐데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도 내 헌혈의 집을 이제 헌혈자들,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친근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헌혈의 집을 뭐 지역 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 등을 활용한다거나 또 여름철 더위 대피 공간 이런 부분들로 활용성을 점점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누구나 헌혈의 집에 오셔서 헌혈뿐만 아니라 다양한 휴게, 여가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기존 헌혈자분뿐만 아니라 처음 헌혈을 경험하는 초회 헌혈자분들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헌혈의 집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혈 릴레이는 비록 이달로 끝이 나지만 명칭 없는 자발적 헌혈 운동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한동안 계속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